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께, 어쩌면 수백만 주택 소유주 분들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건축법 개정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2026년에 있을 변화인데요.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베란다를 터서 방처럼 좀 더 넓게 쓴다거나 옥상에 비 맞지 말라고 가림막 같은 거 설치하는 경우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을 구청 허가 없이 하셨다면 안타깝게도 그게 위반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덜컥하셨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바로 지난 10월 2일 국토교통부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거든요.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위반 건축물이 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정식 허가 없이 건물을 고치거나 넓혀서 건축법을 어긴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불법 건축물이라고 부르는 것의 공식적인 법률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정말 중요한 소식인데요. 이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이 크게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 만인지 아세요? 무려 12년 만입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이런 위반 건축물들을 합법적인 건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한시적인 기회를 주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게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2026년부터 특별법을 통해서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들을 합법화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미 확정된 계획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게 이거겠죠? 그럼 우리 집도 가능할까? 과연 어떤 집들이 이번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자격 요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새로운 규정은 아마도 2014년에 있었던 양성화법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12년 전에 그 기준을 보면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가장 핵심은 바로 면적입니다. 먼저 단독주택부터 볼게요.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을 포함해서 건물의 전체 바닥 면적 합계, 즉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이걸 평수로 환산하면 약 50평 정도가 되겠네요. 다음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주인 한 명이 여러 세대를 임대 주는 형태의 주택이죠. 이 경우에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00평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주택보다 기준이 좀 더 넓죠. 마지막으로 다세대 주택,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집들이죠. 이건 건물 전체 면적이 아니라 각 집의 전용 면적, 그러니까 실제 우리 가족이 쓰는 공간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국민주택 규모 약 25.7평입니다. 자, 화면에 딱 정리되어 있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세 가지 숫자입니다.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330제곱미터,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세대당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지금 한번 우리 집 등기부등본 보시면서 이 기준에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지난 2014년 사례를 보면 좀 특이한 케이스들도 구제받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아예 허가 없이 지은 무허가 건물도 가능했고요. 또 소방차가 드나들 길이 없는 땅, 이른바 맹지에 지은 집도 근처에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만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이웃 땅을 살짝 침범한 경우에도 내 땅에 대한 소유권만 확실하다면 양성화가 가능했죠. 이번에도 이런 기준들이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2014년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혜택이 추가됐거든요. 바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보세요. 정말 대박이죠? 예전에는 옥상에 설치한 비가림막, 바깥 계단에 씌운 덮개 같은 것들이 전부 불법 증축으로 잡혀서 연면적에 포함됐거든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런 것들을 아예 면적 계산에서 빼준다는 겁니다. 보일러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저런 것들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면적 기준을 넘었던 집들도 이제는 합법화될 기회가 활짝 열렸다는 거죠. 정말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생활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이걸 불법으로 보는 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이나 시골집의 현실을 법이 드디어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는 기존에 지어진 집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앞으로 집이나 건물을 새로 지으실 분들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바로 그 까다롭던 일조권 기준이 확 풀린다는 소식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복잡했어요. 북쪽 이웃집 햇빛 가리지 말라고 건물 높이에 따라 계단식으로 깎아내야 했거든요. 이른바 일조권 사선 제한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냥 건물 높이가 10m가 넘는다? 그럼 북쪽 경계선에서 5m만 띄우면 끝! 더 이상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4층이나 5층짜리 건물 짓기가 정말 쉬워지겠죠? 이 법안은 2026년 초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신축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이 법이 통과된 후에 시작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꿀팁이죠? 자, 그럼 이제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2026년이 되면 이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둬야 할 절차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차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건축사 사무소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겁니다. 우리 집이 이번 양성화 대상에 해당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건축사님이 현장 실사를 하고 필요한 서류나 도면을 준비해서 구청에 제출해 주실 겁니다. 그 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나면 드디어 우리 집도 합법적인 사용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모든 시작은 전문가와의 상담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핵심적인 조언 하나 드릴게요. 법이 공식적으로 통과되면 정부에서 아주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미리 건축사님과 상담하면서 우리 집 상태를 파악하고 준비를 시작하되 실제 서류 제출은 최종 지침이 나온 후에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2026년 지금까지는 불법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마음 졸였던 내 집이 당당한 합법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12년 만에 찾아온 이 소중한 기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